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한, 근조 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컷동을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동지회가 떴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참 방광인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 유세단 단장이 되신 정청래 의원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 신선하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재물인 정청래입니다. 참 희생양 정청래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시대의 참 불쌍인 이 시대의 참 슬픔인. 그러니까요. 뉴스를 쭉 봤어요. 네. 지난 토요일 한겨레에 실린 긴 인터뷰 잘 네. 봤습니다. 그거는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럼 나머지 3분의 2를 여기서 얘기하겠네요. 뭐 늘상 했던 얘기예요. 네, 그래요? 근데 그 기사라는 게 또 그 언론사의 또 편집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조중동 얘기를 좀 많은 비중으로 다뤘는데 네. 제 얘기는 조동종 얘기는 그렇게 비중이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약 40초간 네. 압축적으로 해주세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21세기 지금 2016년도의 시대 정신은 SNS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TV 토론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터넷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가 SNS를 버리고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SNS를 모르는 무능한 지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정청래의 컷오프였다. 그리고 총선은 디테일이 강해야 되고 네. 지역구별로 사정에 밝아야 된다. 근데 정청래 하나 자르면 보수포가 오겠다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선거 전략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왜 마포 을은 지난번 총선 때 제가 18,500표 차이로나 이겼고 네. 17%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큰 차죠. 네. 수도권에서.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21,282표를 이겼는데 마포 을에서 정청래에 대한 보수층의 거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보수적인 단체 이런 데서 정청래를 다 지지하고 있는 것을 몰랐거나 애써 외면했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에 더 들씌워진 이미지는 종편의 총선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적진에서 우리 아군의 맹장의 목을 쳐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바보 같은 아군 팀장이 어딨냐 이런 거였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종편의 총선 전략이었다라는 평가는 정치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네. 언론계 안에서도 이미 다 나온 얘기여서 여기서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묘한 여운을 좀 남기셨던데요. 네. 컷오프를 내린 결정, 당의 결정에는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밝히진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누구예요?
그거는 지금 총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 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저는 김종인 대표조차에게도 비판을 자제해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얘기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는 잠시 묶어두었다가 네. 4.13 총선이 끝나면 4.13 총선 결과를 놓고 아마 당 내외에서 평가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청래 컷오프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좀 알아야겠다. 네. 이런 게 사실상 SNS 여론이기 때문에 네. 총선 지금은 뭐 선거가 급하니까 네. 선거 때문에 잠시 입을 닫는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는 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SNS 열망이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날 저랑 통화하셨어요. 컷오프 되는 날. 오전 그랬었나요? 7시. 예, 아침 7시에 저랑 통화를 했죠. 아침 7시에? 네. 그랬나요? 네. 제가 잠자고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랑 잠자야 돼 이러고 끊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날 굉장히 늦게 잤어요. 새벽 몇 시에 자가지고. 네. 그래서 컷오프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여쭸을 때 받아들여야지 뭐라고 생각을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다음 나온 얘기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어요. 네. 왔다 갔다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일 크게 작용한 것은 뭘까요? 왔다 갔다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처음에는 컷오프 소식을 듣고 네. 그것도 저는 잠자고 있을 때 발표했대요. 그러니까요. 늦잠 자고 있을 때. 뭐 단 한 번도 탈당 무소속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상상 범위 밖에서의 저 컷오프에 대한 저항, 많은 지지자 국민들의 눈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쇼크를 받았던 것이 이상하게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물들을 보면서 힐링이 됐고 그러면서 제가 착한 마음을 먹었죠. 정치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거는 무소속 출마 탈당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반응은 뭐 90% 이상이 다 무소속 탈당해라. 그리고 해외에서 성금 보내겠다. 뭐 자원봉사하겠다. 네.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속을 나가면 당선 가능성도 많다. 이게 대체적인 외부의 분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당의 주인인데 집주인이 어떻게 집을 떠나냐. 내가 절이다. 어떻게 절이 떠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중이 떠나야지. 그래서 제가 7일 동안 입을 닫았었는데 네. 한 3, 4일 지나니까 네. 정신이 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기존의 많은 정치인들이 했던 선당 후사, 백의 종군 이런 단어를 절대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발표문에 보면 네.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백의 종군 선언 그거는 오보입니다. 저는 백의 종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전 언론이 다 오보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 지도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지키겠다. 당을 살리겠다. 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다. 혹시 쓰러져 있는 나라도 필요하다면 총선 지원 유세를 하겠다. 개인 김종인에게는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달라. 지금은 총선 전쟁 중이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대표로 모셔온 책임이 있고 네.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 대표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단결하면 승리할 것이고 분열하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 그렇군요.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 굉장히 쓰라린 네.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한테 아픔을 준 분들에게는 그대로 아픔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크게 승화시켜서 그분들 마저 감싸 안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것이 제가 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무슨 참 종교인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참 성찰인? 뭔가 좀 그동안 사실 저희가 네. 제가 팟캐스트 한지 벌써 3년 차. 물론 네. 이제 그 시기적으로는 1년 반 정도 돼가고 있는 건데, 제가 그동안 만났을 때는 참 재밌게, 네. 그리고 유쾌통쾌 상쾌하게 네. 국민들을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네. 우울할 때 좀 정청래 의원하고 함께 얘기하면 즐거움이 커지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대화의 줄기는 뭐랄까 이렇게 좀 한 단계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성숙했다 그래야 되나요? 요 며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컷오프를 당하지 않고 마포에 공천을 받았으면 네. 저는 원래 목표가 서울 지역 1등이었거든요. 서울 지역 1등. 예, 지난번에 최다 득표. 지난번에 18,500표 차로 이겼는데 예. 박영선 의원이 2만 1,000표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깝게 1등을 놓치고 2등했는데 네. 이번에는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만 5,000표 차로 한번 이겨봐야지. 네. 이게 내심 목표였었거든요. 아, 이번 총선의 목표. 네네.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렇게 완벽하게 총선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컷오프를 당한 것이 오히려 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길 동 말동한 상태에서 컷오프 된 것보다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의정활동도 탑 클래스고 지역구 경쟁률도 서울 지역에서 최상위권이었고 네. 그리고 마포는 심지어 보수단체마저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이유를 대지 않고 컷오프 시킨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포용하는 것, 오히려 감싸는 것. 이것이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엄마의 심정이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뭐 약간 저는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뭔가 제가 굉장히 작년 크게 11월에 네. 법륜 스님이 하는 정토회 네. 깨달음의 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4박 5일 동안 그때 최고위원회에 한번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행선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4박 5일 동안 시계도 없고 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행을 하고 왔었어요. 무건 수행? 예.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의 모든 책임은 본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컷오프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나의 존재가 첫 번째 문제였던 거죠. 네. 그리고 화를 나게 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화를 다스리는 것도 또한 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컷오프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지금 손혜원 우리 홍보위원장 마포울 후보 네. 손잡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지금도 막 울고 있지만 지지자들 만나 오늘 아침에도 출근 인사 끝내고 오시느라고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포구청역 6번 출구 토끼골 토끼골 앞에서 네. 토끼골 앞에서 1시간 꼬박 서서 폴더 인사하고 왔는데요. 네. 오늘도 보자마자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눈물의 결정체인지 부산에 갔는데도 해운대 반여시장에 갔는데 네. 저를 보자마자 어떤 아주머니 60 정도 된 아주머니가 네. 갑자기 얼음덩어리처럼 탁 멈춰 서더니 네. 아무 표정 없이 두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원님, 저는 새누리도 아니고 더불어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사투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청래 컷오프 사태가 가장 상식을 벗어난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들 상대로도 데일리안인가 어디서 네.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정청래 컷오프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그 컷오프 전주에 동네 한 바퀴로 돌았잖아요. 네. 저희가 총선 특집으로 하고 있는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에 모셨는데 저희 사실 이제 여러 후보들을 만나지만 그렇게 동네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뭐 그 집 애가 어떻게 됐고 뭐 이제 그 집 뭐 사모님하고 사장님과의 사이가 어떻고 왜 쌍꺼풀 수술하게 됐는지 뭐 이런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정치인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당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나 했는데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부산에 있든 저 어디 전주에 있든 서울 마포에 있든 사람들이 저것은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동네 한 바퀴 돌 때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뚱이 할매라는 생선가게 있었잖아요. 생선가게. 키 작으시고 뚱뚱하신 할머니 80 넘으신 분. 맞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손혜원 홍보위원장 여기 전략공천 받고 예비후보 자격도 아닐 때 그냥 손잡고 한번 걸어가 봤어요. 망원시장을. 근데 그 뚱이 할매가 반응이 가장 상징적이고 가슴에 남습니다. 뭐라 했냐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아이고 어쩔거나 그래요. 그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똑똑이어서 그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할 말하고 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청래를 제거했다. 이렇게 그 할머니는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한마디가 함축하는 게 굉장히 똑똑해서 그려. 똑똑해서 그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의원님의 정치 이력을 쭉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그러니까 17대 국회 때 사실 그 조중동 보수언론 맞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웠고요. 미디어법 때도 종편 안 된다. 신문과 방송 겸용은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 신문법 개정안. 그건 재앙이다 제가 얘기했죠. 재앙이라고 생각.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는 했지만 그냥 끌려가서 그냥 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야당이 그냥 편승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됐죠. 18대 때 낙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대 그것도 언론의 보복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미디어 뭡니까? 하여튼 뭐 문화일보 큰 일이 있었고 결국 이제 지금까지 보면 거대 언론, 거대 보수 언론과 싸우는 정치인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타협하거나 아니면 보수 언론과 협력하거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야권 정치인 중에 많이 만나요. 그 이번에도 보면 종편에 절대 출연 안 하지만 팟짱에는 적극적으로 가장 열심히 출연한 국회의원이잖아요. 한 가지 좀 웃기는 게 제가 당 사수 선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는 종편에서 굉장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쓸쓸한 영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천 때는 그렇게 정청래 공천 주지 말라고 거품을 물고 조중동에서 사설까지 다 썼지 않습니까? 정청래를 공천 주면 안 된다. 그래놓고 지금은 본인들의 광고료 수입을 위해서 정청래를 또 소재로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양심도 없고 한마디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참 안 된 사람들이다.
안쓰러운 사람들. 안쓰러운 사람들이 네. 참 쓸쓸한 영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냥 뭐 이 정도의 표현에 네. 다 함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막말 관련해서도 사실 공갈이 막말이냐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장면이 있었잖아요. 공갈 발언과 함께 연분홍 치마 네. 예,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노래한 게 더 문제 아니야? 근데 그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있거든요. 저는요, 뭐 조동종 수구 언론은 차치하고, 네. 그뭐 논외로 하고, 그 당시 한겨레 경향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공갈 발언에 대해서. 예, 그것이 본인들의 눈을 스스로 찌르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겠죠. 그래서 그 파워 블로거 파리 이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파리에 네.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했죠. 왜 조중동 프레임에 그를 공격하고 비판해야지 거기에 딸려가냐. 당신들이 진보 매체에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중동이라는 거대 언론에 이 진보 매체들도 휘둘리고 있는 것이 저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새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조중동의 프레임에 진보 언론도 휘둘리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사건, 네. 공갈 발언 그 사건 네. 때문에 JTBC 손석희 앵커도 네. 특집을 해가지고 네. 뭐 저를 굉장히 공격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네. 정청래를 위해서 울어주는 매체가 없었죠 당시에. 저는 조중동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어떻게 이렇게 맥을 못 짚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조중동에서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차기 총선을 겨냥해서 정청래 마케팅을 통해서 정청래를 계속 공격하면서 네. 총선의 우위에 서는 장기적 전략이었는데 네.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진보 매체에서 같이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게 보수 언론 프레임에 말렸다. 이거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진보 언론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용기의 부족이죠. 용기의 부족이다. 네. 정청래를 감싸고 옹호하는 것 자체가 네. 용기의 부족이죠. 용기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면 네. 왜 안 된다고 봤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편집회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용기의 부족이다. 그렇지만 오마이뉴스는 안 그랬잖아요. 오마이뉴스 안 그랬고요. 팟짱 안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장 맞짱 떴던 게 네. 정봉주였죠. 정봉주. 네. 예. 정봉주 파워? 근데 이제 그조차도 네. 지금은 뭐 그때는 굉장히 제가 서운했었어요. 진보 매체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은 그 서운함마저 없어졌고, 내가 먼저 내 몸을 추스리고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 네.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컷오프 사태 때는 진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는 뭐 비중 있게 안 봤어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번에도 네. 진보 매체에서 뭐 글이 뭐 그거에 대해서 날카로운 날을 세우거나 그런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보 매체도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네, 어떤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보세요? 우리는 안 부담스러워서 자주 보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2004년도 신문법 만들 때 네. 신문법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언론의 피해구제법도 제가 핸들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피해구제법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권력에 의한 그 피해를 입히는 거, 네. 환경, 뭐 먹거리,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네. 것 같은 경우는 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피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네네. 심한 경우는 신문사를 문 닫아야 될 정도로 손해배상을 많이 매기거든요. 네.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걸 적용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언론에 의한 피해는 네. 정말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언론에 대한 오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그걸 진보 매체에서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유는 있었죠. 조중동 같은 경우 거대 자본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 뭐 물어줘도 네. 끄떡 없지만
자본력이 약한 진보 매체는 몇십억 물어주면 신문사를 문 닫아야 되니까. 그리고 방송의 시사 프로, 네. 진보적인 PD들 같은 네. 경우도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접었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매체도 제가 부담스러웠죠. 그때도. 문 닫아야 되고 프로그램 문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 극단적 상황에 놓일 것을 두려워한 네. 진보 매체 네. 그리고 진보 프로그램 네. 이런 데서 반발이 너무 강해서 당시 이 내용을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그동안 잘 안 하셨는데 네. 그죠? 네.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보에 대한 대응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피해는 정말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에 어떤 네. 기억이 하실 거예요. 30대 젊은 만두소 사장이 네, 맞아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동안 모든 매체, 진보 매체까지 포함해서 그 만두소기 문제가 있다 하고 융단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전도 양양한 그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거든요. 투신 자살 이후에 그 만두소기 아무 문제도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근데 단 한 군데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보도를 잘못해서 이 젊은 사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라고 한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국회의원이 뭐 말만 하고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언론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닌가. 말로 막 열심히 이 편대를 휘두르고 나중에 네. 문제가 생겨도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은 무슨 상업적 논리나 네. 이념적 논리가 아니라 인간 개념의 논리로서 언론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진보 보수 이런 어떤 이념적인 프레임을 떠나서 네. 언론 윤리 그리고 어떤 책임 윤리죠. 책임 윤리.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지 확실한 팩트 체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만 다뤄야 된다. 안 그러면 큰 피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을 보면 진보나 보수나 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런 비판적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팟캐스트가요. 예전에는 별로 물론 낙곰수 때 2012년 때 확 크게 뜨긴 했었습니다만 그 뒤 좀 이렇게 가라앉다가 최근에 다시 또 하나의 굉장히 주목받는 매체로 네. 성장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저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나는 정청래다를 선거 끝나면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네. 선거 끝나지 않았지만 재개할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재개할 거다. 내일 첫 녹음합니다. 아 나는 정청래다 내일 첫 녹음하세요? 네. 매일 하실 거예요? 매주 한 편씩. 매주 주 1회. 네.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주로 시사에 관한 것 뭐 이런 걸 할 예정이고 네. 지금 그래서 네. 덕헛동 동지들과 첫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예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그 사실상의 첫 번째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죠? 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그 팟캐스트가 저는 굉장히 주목받는 매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보수 쪽에 종편이 있다면 진보 쪽에는 물론 이제 진영화됐다라는 비판도 있고 뭐 문제 제기도 있지만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SNS를 통한 생방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체로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의 역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는 팟캐스트, SNS 선거죠. 팟캐스트와 SNS 선거다.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보십니까? 특히 SNS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구별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선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카톡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카톡 선거다. 네, 그렇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1대1 친구 관계를 여하이 만드느냐, 그리고 그 1대1 친구들이 여하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해주느냐, 저는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은수미 의원입니다. 은수미 의원? 네. 한 7,000명 정도와 1대1 카톡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김광진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김광진 의원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처음 공개하시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심번호로 우리가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현역들은 안심번호로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안심할 일이 아니었죠. 자, 선거는 과학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는 데이터의 예술이거든요. 네. 자, 5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안심번호로 핸드폰으로 조사가 갑니다. 여론조사가.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통계의 미학인데요. 네. 대부분 지역구에서 20, 30%가 그 지역구가 아닙니다. 옮겨간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5만 개 중에서 3만 5천 개가 네. 실제로 유효 전화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3만 5천 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을 갈라내면 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17,000명이 대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5만 명을 다 돌린다고 생각. 다 돌린다고 예, 생각한 거죠. 예. 근데 1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근데 17,000명이 다 대답하느냐? 거기에 응답률은 평균 2.8%입니다. 그러면 예. 17,000명의 3%를 치면 잡고, 예. 예? 몇 명이 됩니까? 1,0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당 경선 룰에 보면 300명 이상이 응답했을 때만 유효한 걸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300명.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 숨겨진 1인치의 룰이거든요. 자, 그러면 1,000명 안팎이 대답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예. 6,000명을 핸드폰 대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심번호. 안심번호. 아니, 그러니까 안심번호 우리 5만 명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5,000명을 준비를 해놓잖아요. 예. 그러면 무조건 받아라. 네. 전화 오면? 전화 오면 받아라. 예. 그러면 6,000명을 제가 대기하려고 했거든요. 6,000명이 대기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네. 찍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를. 사람. 예. 그러면 20만 중에서 4분의 1이 5만 명이잖아요. 네. 6,000명 중에서는 1,200명이 거기에 안심번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6,000명 중에서 4분의 1은 1,200명이고 1,200명이 여성분들에게는 백에 넣지 마라. 네. 손에 들고 다녀라. 예. 언제 진동이 올지 오면 모르니까 받아라. 바로 받아라. 그걸 6,000명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1,200명이 걸려요. 안심번호 5만 명에. 네. 25% 추출하는 예, 예. 거니까. 그럼 1,200명이 답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안 하면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하는데. 근데 그 김광진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안심번호 대기를 못 만들어서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근데 지금 승리한 노관규 후보 있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5,000명 정도 네.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은 그냥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고공전을 한 것이고 그거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이다. 네. 그리고 노관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전부 그 제가 이제 이 대인의 풍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천 있죠. 네. 거기가 권리당원이 유독 많습니다. 그게 전당대회 때 네. 3개 그룹이 있어요. 노관규 그룹, 김광진 그룹, 서가번 그룹. 예. 이 사무국장들이 다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이에요. 셋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무국장들이. 네. 예. 그래서 순천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를 갔을 때 3명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총선을 각자 알아서 뛰고 최고위원은 정청래를 해라. 그래서 저를 다 도왔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가장 강고한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노관규 바닥에. 후보지.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서울에서도 청년당원 200명 모으기 어렵거든요. 거기는 호루라기 불면 200명이 모입니다.
그 정도로 순천 지역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들이 그리고 많군요.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가서 활동한 기간이라든가 거기는 또 재선 시장 출신이잖아요. 네. 노관규 후보가. 네. 김광진 의원이 중앙 언론에서 공중전에는 강할 수 있으나 네. 그것이 공중에서 내리는 비가 순천 전 지역에 촉촉이 적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렇군요. 김광진 의원 그래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큰 표차로 안 졌잖아요. 네. 김광진 의원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럼. 저는 김광진 의원이 네. 이번에 경선에 지긴 했지만 이것은 진 것이 아니거든요. 김광진 의원이 사실상 이긴 겁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분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광진 의원이 가서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재선 시장을 상대로 또 그 강고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간발의 차이로 졌다는 것은 그만큼 김광진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했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정도 게임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김광진이 아니었으면 아마 1대 9로 졌을 거예요. 1대 9로. 네. 예. 어제 보니까 김광진 의원이 노관규 후보 선대위원장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다 역할했죠. 그래요? 어떤 역할? 하여튼 뭐. 아니 팟캐스트에서는 좀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그래서 돼. 김광진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요? 어차피 경선에서 졌고 후보는 거기 됐는데 네. 정청래가 손혜원을 돕는 것처럼 노관규를 전적으로 돕고 뛰는 것이 김광진이 승리하는 길이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구나. 그리고 노관규 후보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네, 뭐라고요? 김광진 손 붙잡고 다녀라. 그래야 이긴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손잡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일단 이겨야 되지 않냐. 네. 그러면 노관규 후보 당신은 김광진 의원 손 붙잡고 뛰는 수밖에 없고 김광진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에게 삼고초려 읍소를 해라.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둘이 손 붙잡고 잘 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봤더니 뭐 전략가로 뭐 곳곳을 누비고 계시네요. 네? 이것저것 제가 모든 선거에 개입하면서 이건 깔때기인데요. 깔때기. 이번에 1번 그 깔때기. 총선 앞두고 네. 저한테 선거 컨설팅을 네. 받은 분이 한 30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근데 30명의 후보는 정청래 개네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지도한 선생은 떨어졌어. 허접했어. 그래서 30명은 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은 명한테 이번 선거는 카톡 선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은 카톡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앞서 이번 선거는 카톡 선거고 SNS 선거고 팟캐스트 선거라고 하셨어요. 네.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저도 정말 놀라운 숫자거든요. 저는 사실 팟짱을 하면서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 했는데 지난해 저희가 조회수가 1억이 넘었거든요. 네. 저희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다. 팟캐스트 SNS의 위력이 네. 이번에 증명된 것이 정청래 현상입니다. 정청래 현상.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파파이스 5년간 개근 출석했었잖아요. 아, 파파이스 프로그램. 공무원. 네. 파파이스 공무원. 네. 그리고 뭐 팟짱도 나오고 예. 여러 팟캐스트를 제가 많이 다녔지 예, 않습니까? 예. 팟캐스트를 듣는 계층이 400만 정도 됩니다. 400만. 네. 네. 그럼 대한민국이 5천만이잖아요. 네. 유권자로 치면 10%가 높습니다. 근데 이 10%는 중도의 10%와 다른 10%입니다. 여기는 활동력이 왕성하고 전파력이 뛰어난 네. 그리고 응집력이 강한 10%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도층에서는 30%와 맞먹는 퍼센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팟캐스트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제 것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SNS는 온통 정청래였고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에 걸리는 제 기사의 댓글이 원래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거든요. 부정적 댓글이.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 거의 다 정청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몰상식이다. 그리고 당 지도부를 다 비판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가 일주일 동안 정청래가 뒤엎은 거예요. 네. 그 400만 핵심 코어 지층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앙당은 며칠간 업무가 마비됐고 네. 비대위원들에게는 하루에 500건 정도의 문자 폭탄이 갔고 그리고 500건. 네, 네. 500여 건 네. 그리고
각 시도당 사무실도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뭐 경남도당, 제주도당, 뭐 경기도당 이런 데도 업무가 다 마비됐어요. 항의 전화 폭주로. 네. 그리고 각 후보들 그 지역 캠프 사무실도 네. 엄청난 항의 전화가 간 거죠. 그러니까 한 400만 명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봤더니 정청래를 살려내라 뭐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 막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생방송 했지 않습니까? 아, 팟짱이. 그렇습니까? 네. 예. 아, 모르셨어요? 오마이뉴스 한지는 몰랐어요.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저는 오마이뉴스 팩트가 하는 건 한두 번 봤어요. 팩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열심히 아,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리 그 섀도우 김윤상 방송팀장이 그랬군요. 예. 예, 정청래를 살려내라 방송을 그거를 계속 못 본 했는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필리버스터 하셨잖아요. 시민 필리버스터 네, 하셨는데 그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대개에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들이 팟짱 애청자 아, 그렇구나. 많이 듣는 팟캐스트 유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거를 하고 있는 동안 네. 한 40명 국회의원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건 전국적으로 골고루 다. 네. 이렇게 밖에 나가면 뭐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뜸 정청래를 왜 잘랐어요? 정청래를 어떻게 어쩔 건데요? 그러면서 또 한 마디가 뭐냐면 네.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낯으로 선거운동해요? 이렇게 항의를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40명이 다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 말은 참아 못하고 끊더라고요. 제발 탈당하고 무속하지 마세요. 그럼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만 하고 끊어요. 근데 용기를 낸 후보가 있었으니. 누구? 도정환. 도정환? 네. 저랑 이제 워낙 친하니까 네. 저한테 약간 결례 신뢰를 무릅쓰고 도정환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무소속 탈당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지원 유세를 해주면 정청래 의원이 더 크게 보일 거다. 대인배가 되는 풍모다. 근데 이미 그건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 도정환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왜 집주인들이 집을 떠나냐. 속히 귀가 조치해라. 그랬는데 정말 난 우리 국민들이 고마운 게 다 정청래 무속 탈당하라고 다 해놓고 내가 딱 안 나간다. 돌아와라 그랬더니 의원님을 따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무속 나가는 얘기에 쏙 들어가고 탈당한 거 다시 복당합니다. 했는데 컴플레인이 또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복당하려고 했는데 복당 안 시켜준대요. 그게 무슨 왜냐하면 소리예요? 탈당하면 1년이 경과해야 복당이 되거든요. 그런 조치가 규정이 있거든요. 있군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탈당과 뭐 이걸 반복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출마자와 있잖아요. 구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건. 당원과 출마자를. 예, 예. 그렇죠. 출마자가 무속 나갔을 때는 1년 후에 복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전에 복당을 못 해요. 근데 그 규정이 출마자가 동일하게. 아닌 일반 당원 같은 경우는 네. 즉시 복당을 허용하는 걸로 그렇군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제로 탈당했던 분들이 복당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선거 운동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앞서 말씀하셨는데, 비례를 보면 참 그 정당 지지를 이 당 찍어주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중앙위에서도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네. 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당에 남겠다. 네. 당을 지키겠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한 20명이 그날 전화 왔어요. 개소식 축사해달라. 그래서 제가 전국을 제가 지금 다녀요. 네. 다니는데 전남 영광을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6층인가에서 개소식을 하고 1층에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모여 있는데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총선 단결을 위해서. 네. 근데 비례대표에 대한 불만 이거를 가장 얘기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니까 어떻게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하고 총선을 치르려고 했는지 네. 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딱 얘기하더구만요. 예. 이제 제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내재되고 잠복돼 있긴 했지만 어쨌든 비례대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수습하려다가 다시 또 망한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광주 지역 8개 지역구 중에서 네. 이용섭 의원조차 박빙 우세.
맞아요. 돌아섰더군요. 그래서 이건 비례대표 충격파가 제일 큰 거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10% 앞섰거든요. 네. 광주에서. 근데 오히려 10% 뒤지는 걸로. 지금 보면 다른 분 다 떠나서 박경미 교수의 경우에는 제자 논문 표절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이것은 학문적 범죄 행위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만둬야 된다라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어요. 이제 대놓고 이제 그 여러 경향신문이나 칼럼을 통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이 생겼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박경미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뭐 그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선거 중이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성북 기동민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창석, 윤준호까지 네. 한 20군데 정도를 다닌 것 같아요. 네. 전국을 다 다녔죠 지금. 다녔는데 제가 지금 4,000km 정도 뛰었어요. 4,000km. 네. 네. 지원 유세, 네, 대소식 네, 참석, 네. 유세거리.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연결해 보니까 1조 3천억 나오더군요. 네, 이렇게 쭉 5만 원짜리 연결했을 때 네. 제가 매출액 목표가 10조 원입니다. 총선 내내. 네. 그만큼 많이 다니겠다는 건데 다니면서 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현장에 답이 있죠. 네, 지나간 것을 후회하면 어쩌겠습니까만은 정말 아쉬운 거예요. 정청래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포를 뛰고 네. 주말을 이용해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닐 생각이었어요. 선거 때. 네, 멤버는 정청래, 표창원, 손혜원 이렇게 3명이 다니면 지금 가장 대중적 소구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분들의 사람들에 대한 그 소구력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신나는 선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제 이제 오창석도 갔고 뭐 윤준호도 가고 쭉 유영민도 가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영민 후보 해운대 갔더니 거기는 캠프 실무자들이 그래요. 제가 좀 늦었어요. 네. 1시간 반을 늦었어요. 많이 늦으셨네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하나가 없어지고 뒷 비행기를 타고 가는 네네. 바람에 늦었는데 다 기다린 거예요, 저를. 1시간 반이나. 네. 그 뛰어가서 앉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네. 숨 헐떡거리면서. 네. 쭉 얘기를 했는데 더컷 유세단 당에서 억울하게 컷오프된 사람들의 눈물을 모아서 총선 승리의 마중물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당은 낙천하면 다 무속 출마하고 탈당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첫 정치 실험에 나섰다. 네. 컷오프된 사람들이 유세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 거다. 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울어요 또. 네. 울고 그러는데 다 끝나고 이제 그 캠프 실무자들이 그런 거예요. 정 의원님 오신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네. 굉장히 기쁨과 유쾌, 통쾌, 상쾌, 발랄해, 생기발랄해 그러니까요. 분위기로 갔을 텐데 내가 컷오프 당하지 않고 마포 뛰면서 다녔으면. 네. 근데 어느덧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정청래는 눈물과 슬픔, 아픔의 코드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앞서 정말 신나는 선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2012년 총대선 패배한 이후에 특히 이제 야권 지지자들은 2016년 총선을 굉장히 기다렸던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심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정말 신나는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눈물로 한숨 지으면서 이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의 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지방 공연이나 지방에 다니면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막 웃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미치겠어. 보면 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막 하다가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웃어줬으면 나도 이제 웃을 수 있겠는데 나를 보면 울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유, 여러분 정청래 의원님 울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하나 잘린 거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분노하고 저항하고 한 거냐면 이런 거였더라고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심리적 동일체로 생각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의원님 울지 마세요. 눈물. 나한테 와서 손 붙잡고 막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님 진짜 열받아요. 왜냐면 자기가 잘렸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심리적 동일체. 그러면서 뭐 저는 솔직히 뭐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그냥 옮기면 저희가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생각을 누가 대변해 줬는데요. 우리가 할 얘기 누가 해줬는데요. 그리고 어려운 현장에 누가 갔는데요. 의원님이 다 갔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의원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의원님을 잘라버리면 우리 보고는 니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우리 당을 떠받드는 지지층의 핵심 뼈대인데 척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허리를 꺾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에 정 의원님 역할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전당대회도 있고 당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컷오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당을 좀 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어제도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와서 저는 참 이런 게 싫어요. 나는 언론 기자들이 너무나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솔직히 나는 이 아픔을 추스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것도 팔자고 운명인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에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는 내 속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리고.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후보자에게 좀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다니는 거거든요. 다 지금 저만 오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에 우리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 전화가 와서 정 의원 우리 개소식에 좀 꼭 좀 와줘야 되겠어. 정 의원 없으면 안 돼. 아주 바쁜데요. 막 다니면. 아니야. 정 의원에 오는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개소식을 다 준비할게.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자 어떤 전화 왔어요. 예. 정 의원 지금 전국 다니고 하는 게 다음 전당대회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냐. 다 그래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느 회사 기자예요? 진보 매체입니다. 나는 모든 매사 시각을 그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나는 아무리 기자지만 정 의원 참 마음 추스기도 어려울 텐데 전국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기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위로 한마디 할 줄 모르나? 근데 그 지금 다니는 거 다 전당대회 때 표 얻으려고 다니고 있죠? 이게 말도 아니고 그게 막말 아닌가? 그렇죠. 그거는 어느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제 선배 되는지 후배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사과드릴게요. 왜 사과해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이고, 여하튼 좀 당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컷오프, 특히 비례공천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좀 국회의원이 설령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문제가 지적된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순진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순진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더컷 단장님. 네. 예? 전부 떨어진 사람들. 네. 장하나, 김광진, 김빈, 이동학. 주로 젊은 분들이에요. 김홍걸 위원장하고 함께 네. 버스 타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시죠? 원조 버스 어딘지. 어디예요? 오마이뉴스죠. 아, 그래요? 2012년 저희가 총선 버스 해가지고 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도 받았어요. 네. 텍스트와 영상을 콜라보레이션한 이제 첫 번째 덕컷 언론. 유세단이 네. 참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거예요? 착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총선 현장에서 뵙겠다, 지원 유세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 지도부하고 다니지 말고 혼자 다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소구력이 더 있다. 네. 근데 개인보다는 조직 집단이 훨씬 낫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더민주 컷오프 동집회. 덕컷동. 덕컷동. 내가 회장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제일 불쌍하게 또 컷오프 된 게 네. 김빈이야. 그래서 김빈은 내가 며칠 같이 다녔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골방에만 있으면 안 좋잖아요. 같이 다녀야지. 네. 근데 혼자 어떻게 같이 다니겠어. 제가 이제 데리고 다닌 거예요. 손 붙잡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김빈을 보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더민주 컷오프 동지네 우리가. 그럼 내가 회장하고 김빈이 총무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인재 영입해야 되는데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김광진 장하나까지 나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김홍걸 위원장은 어떻게? 거기 셀프 컷오프. 아, 셀프 컷오프. 총선 나가려는데 스스로 안 나갔잖아. 안 나간다고. 네, 예. 그래서 셀프 컷오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남영이라고 네. 비대표 35번인가 받았대요. 네. 거기도 이제 뭐 사실상 컷오프지. 네. C그룹.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그룹들로 해서 네. 자격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컷오프 됐어야 돼. 정당한 걸로 컷오프 된 사람은 해당 안 사항이 돼. 없어. 예. 그리고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지만 당에 불만을 제기하면 안 돼. 그리고 당에 대해서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어야 돼. 애정이. 아. 그래 이런 분들이 네. 컷오프 동지회 회원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나도 정무적 판단하겠다 이거야. 정무적 판단. 아. 자격이 없는 사람. 네. 또 나는 우리 컷오프 동지회 내가 네. 회장으로서 네. 아, 넣고 싶으면 넣어.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어.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도 좀 맘대로 하자. 네,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자격이 없어도 그냥 시키려고. 정청래가 친한 사람들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나와 깊은 인연이 있으면 정당하게 떨어졌어도 너 막 앞순위에 배치해. 왠지 내 생각에는 정봉주 의원이 막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봉준 자격이 없어. 선거운동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요. 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 덧컷 유세단이 제일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선거 현장보다 가장 뜨거운 뭐랄까요? 환영을 우리 받으실 것 손혜원 같고요. 홍보위원장은 지금 그것 때문에 큰일 난리 났어요. 왜요, 본인 왜요? 이름까지 져주었으면서 네. 원래는 더 컷 그래서 네. 컷해서 네. 시옷 하나였거든요. 네, 네. 근데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네. 시옷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예. 거야. 더 컸다. 더 컸으면 좋겠는 사람들. 아, 더 컸으면 좋겠는 사람들. 예, 예, 예. 더 크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예. 참 이름 잘 짓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일까지 만들어 놓고 더 큰 유세단 발족하는데 본인도 도움을 줬으면서 예. 정의원은 어디 가면 안 돼. 나랑 손 붙잡고 다녀야 돼. 마포만 있어야 된대.
그 본인은 지금 걱정이야. 아이, 제가 보기에는 더 컷이 오면 또 달라지겠죠. 네. 저희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마이뉴스도, 총선을 시작합니다. 총선 보도를. 그래서, 오장박이 간다. 팟짱카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작은 차로 이렇게 다니는데요. 2012년에 비해서 차량은 좀 소형화됐지만 더 똘똘하게 예, 선거 현장을 누릴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 정론관에 가서 네. 더 컷 유세단 발족 선언문을 제가 읽어야 되는데 네. 팟짱에서 미리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네. 클로징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더 컷 유세단은 억울하게 컷오프됐거나 공천 탈락했거나 해서 눈물을 흘리는 불쌍한 사람들의 유세단입니다. 근데 저희 이번에 총선에 준비하다가 억울하게 컷오프돼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보다 네. 더 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차별과 불공정의 피해자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바치려 합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천에서 억울하게 탈락했다 하더라도 당을 지키고 당을 살리려는 진정성이 있는 당인의 모습이 아니라 금배지를 쫓아 탈당해서 무서워 나가는 이런 정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저희는 첫 번째 정치 실험을 더 컷 유세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희 정치 실험이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첫 실험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치 문화 정착에 나름대로 밑거름이 되리라 저희는 믿고 저희 아픈 사람들 정청래, 김빈, 김광진, 장하나, 김웅걸 등의 눈물을 모아서 그 눈물로 총선 승리의 마중물이 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네. 현장에서 봬요. 이제 조만간 이번 주 목요일부터니까요. 네. 왠지 현장에서 우리가 콜라보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